일어납시다. 시작합시다. 자, 이제 2단원 들어가서 타이머 테커를 시작을 할 건데, 처음에는 이거예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보세요.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라는 발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 문제에는. 이 문제가 안 나올 리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세야, 누가 세? 라고 물어보는 거지. 개인이 세요? 사회가 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때 여러분들이 그 명목론하고 실제론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 명목론은 환원이 뭐였지? 원소로 되돌리다. 1 더하기 1이 2가 돼서 2를 다시 1 더하기 1로 돌리는 거죠. 환원이 가능한데 얘는 환원이 불가능해요. 얘는 1 더하기 1이 귀요미였는데 귀요미를 1 더하기 1로 못 돌린다고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지? 그 다음에 명목론은 사회계약설. 얘는 사회 유기체설. 요 정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론에서 하나 더 하자면 얘는 외재성이라는 거. 외부에 존재하면서, 사회가 외부에 존재하면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기까지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문제인데 제시문이 더 어려워요. 제시문이 어렵고 선지야 얼마나 쉬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1분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볼게요. 준비 땅. 참 30초 더 줄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밀결사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사회 형태이다 라고 했어요. 비밀결사라는 사회 조직은 개인이 만들어낸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뭘 알 수 있어? 사회 명목론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제가 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문제를 풀 때는 마지막 문장을 읽고
올라가서 다시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만 보면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비밀 폭로 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밀 결사는 급격히 해체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해체될 수 있어요?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해체될 수 없다는 거죠. 환원이 가능하다는 건 해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명목론이에요.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자, 비밀 결사는 구성 각각이 비밀을 발설하고 싶은 개인의 욕구에 대한 자기 통제와 상대방 역시 비밀을 발설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대. 개인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비밀은 외부로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기에 비밀 공유를 조건으로 유지되는 상호작용은 불안정하다. 이 때문에 개인들은 비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 간의 행위 지침, 규범을 누가 만든다는 거야? 개인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비밀을 다루는 권한 정도에 따라 체계적인 위계를 세우기도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명목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사회는 개인에 외재하면서 실제론이고요. 사회의 구속력이 개인의 자유의지보다 우위에 있다. 실제론이고요.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개인의 수단이 사회예요. 명목론이죠. 사회는 개인의 행위 지향과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에 의해서 발전한다라고 했으니까 명목론이에요. 사회를 떠난 개인은 존재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사회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실제론입니다.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제도의 개선으로 본다. 예, 실제론이죠. 전체주의로 이어지는 거 실제론.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 명목론이고요.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 제도나 구조보다는 의식이나 행동에서 찾는다. 명목론이고요. 사회는 이름만 존재할 뿐 이 말이 명목이라는 한자어를 풀어낸 뜻이죠. 자, 사회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 지우고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 얘가 뭐예요? 명목론이죠. 개인이 우선되니까 사회현상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 형성된다. 예, 명목론이죠. 사회계약설 명목론이죠. 제도의 개선 실제론이고요. 개인의 자유의지가 허구적 개념이래요. 개인의 자유의지가 허구적 개념이라고 얘기했어. 개인은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실제론. 사회 유기체에 비유한다. 실제론. 자발적인 계약 명목론. 개인의 초점을 두고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거 명목론.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을 인정한다. 뭐예요? 불가항력이라는 게 뭐예요? 저항할 수 없어요. 개인은 저항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 실제론이겠죠? 사회규범은 개인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 뭐예요? 개인이 인정해야지 규범이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명목론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역할과 역할 행동, 뭐 지위,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요. 그만 졸고 이제 필기를 하세요. 네, 잘 모르는 것들 필기해야 되겠죠? 화이팅! 별로 어렵지 않아. 여기서는 제가 일단 뭘 하고 싶냐면, 자, 지위. 사회화 기간부터 할까? 사회화 기간. 아니야? 사회화부터. 얘기 사회화하고 재사회화의 차이점 뭐야? 사회화의 차이점 어떤 거야? 얘는 집단, 소속 또는 그 지위, 획득, 여부죠. 얘는 전, 얘는 후. 요렇게 보셔야 되죠. 일단
요거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가족은 1차적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은 1차적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비공식적이라고 하죠? 1차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자, 1차적이라는 것은 기초적 사회화가 일어나는 곳이고 비공식적이라는 것은 사회화를 위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가족의 기능들을 살펴보게 되면 가족은 제1번 기능이 가족 구성원을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유지 존속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화야. 그냥 설립 목적이 사회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니네 맨날 이거 학원 얘 2차적이면서 공식적이야. 자, 그냥 정리해줘. 어떻게 정리해줘? 자, 보시면 1차적 평가원에서 나오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은 가족 또래 집단만 봐. 가족 또래 집단만 봐. 평가원에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이렇게 보시는 거야. 학교, 학원, 훈련소 또는 훈련원, 연수원 이렇게 나오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앞에 그냥 붙으면. 알겠어? 그냥 공식처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니네 맨날 틀릴 거야. 내가 대중매체 뭐 있어? 대중매체 신문, 시험 문제 신문, TV, 라디오, 유튜브. 자, 이런 것들이야. 대중매체는 뭐야? 2차적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요즘 트렌디한 거야. 신문 나왔는데 못 찾고 막 그러는 거. 신문이 어떻게 대중매체예요? 내가 기관이라는 게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화가 일어나는 집단이면 기관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 지위. 지위 뜻 뭐야? 지위. 실제 사회나 집단에서 부여하는 사회적 위치라고 얘기했어. 사회적 위치라고 얘기했어. 사회적 위치. 그래갖고 얘 이런 거 안 된다. 니네 최근 기출이 뭐야? 채식주의자, 이상주의자, 악성 민원인. 이 사회적 위치야? 아니지? 어떻게 위치로 들려? 당신을 블랙 컨슈머로 임명합니다. 뭐 이거야? 자, 그 다음 역할 행동. 자, 역할과 역할 행동 구분 어떻게 하죠? 행위 발생이 있으면 역할 행동, 없으면 역할이야. 부하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 이라고 하면
역할이야. 부하 직원을 관리하고 있는 이라고 하면 역할 행동이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있잖아.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은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보상받는 거 아니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이거, 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상은 남이 주는 거고, 그리고 시험 문제 풀 때 어떤 역할 행동에서 보상을 받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 어떤 역할 행동에서 보상을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역할 갈등 나오지. 역할 갈등은 두 가지 이상의 지위 속에서 지위 두 개 찾고 지위 두 개 찾고 역할 거기서 부여되는 역할 찾고 얘네가 부딪혀야지 역할 갈등이라고 얘기했어. 알겠어? 예? 할 수 있죠? 네. 1분 30초면 될 것 같은데? 준비. 다 썼어, 땅. 자, 볼게요. 자, 갑은 광고회사 재직 중에 세계 일주 여행을 결심하였다. 회사니까 2차적 사회기간 맞겠죠. 장기 휴가에 대해 상사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는 것은 내적 갈등이지 역할 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역할 갈등 아니에요. 디귿에 퇴직하기로 결정했어요. 갑은 자신의 퇴직에 대한 부모님과 갈등, 여기 갈등도 그냥 부모님과의 구성원 간의 갈등이지 여기서 어떤 역할이 나타나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을 모아 포토 에세이집을 출간한 갑은 출판 시장에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소득을 얻었대.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블로거로서 유튜버로서 이런 것들이야. 얘라는 지위에서 포토 에세이집을 출간한 게 역할 행동이 되는 거고 출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큰 소득을 올린 게 둘 다 얘로 인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 다음에 이를 계기로 마침내 청소년, 얘들아 학생하고 청소년 구분해야 돼. 청소년은 귀속지위, 학생은 성취주의예요. 부터 꿈꿔왔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라고 했어. 얘는 이를 계기로 만들어졌대. 그럼 얘도 얘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지. 블로거가 포토 에세이집을 낸 그 보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는 거지.
실제 이 사람, 난 시험 문제 나올 줄 몰랐는데 그 사람 뉴스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거든? 우리 아내 옛 직장 동료야. 나도 가끔 술 마시고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나는 나중에 들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세계 여행을 간다고 회사를 때려친다고 소문을 낸 거야. 그러더니 친구랑 전셋집을 뺀 거야. 지방 친구인데 서울에 전셋집을 빼갖고 그 돈 가지고 세계 일주 간대. 나 같은 제이는 절대 못하는 일이야. 왜 못하냐면 갔다 와서 어떡할 거야? 갔다 와서 어떻게 살 거야? 나 이 생각 때문에 나는 못 갈 것 같거든? 근데 가갖고 이걸 진짜 했어. 그래갖고 책 내고 TV 나오고 지금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 그렇대. 자, 볼게요. 기억은 공식적 사회학기관 아니죠? 니은과 달리 둘 다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비읍과 달리 디귿 어디 있어? 퇴직한 게 비읍과 달리 소득 올린 거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 아닙니다. 퇴직한 것은 자신의 결정이지 이게 뭐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미음과 비읍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고요. 미음은 이응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이다. 미음은 이응으로서 아니지 블로거로서 이게 맞지. 알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귀속지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우와! 재밌는 거다. 자,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와, 재밌다. 자. 자, 우리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을 어려워하시는데 일단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우리 제일 먼저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 집단하고 2차 집단으로 나눠지죠. 네. 그러면 얘는 비공식적 통제가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제발 1차 집단에 다른 거 집어넣지 말고 우리 시험에는 가족과 또래 집단이 나오니까 요것만 좀 살펴보자. 우리 시험 문제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아.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를 알고 있는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 얘기한 거야, 얘만. 자, 그 다음에, 당연히 2차 집단은 비공식적 통제가 아니라 공식적 통제겠지? 자, 결합 의지에 따라서, 제가 이거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 얘네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얘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얘기했었어. 결합 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동사회는 다른 말로 공동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익사회는 결사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사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결합의지에 따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얘기할 때 그냥 약 얘는 1차 집단이고 약 얘가 2차 집단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냥 약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돼. 알겠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얘네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선택의 문제야. 얘는 선택할 수 없어. 얘는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은 얘기 안 할래. 얘기 안 하고, 내 집단은 그냥 소속됨으로 판단을 해. 알겠지? 이게 EBS나 또는
저기 뭐야 EBS나 거시기 뭐냐 그 사설에서 조금 이상하게 낼 때가 있는데 평가원에서는 절대 안 내. 자, 준거 집단이라고 얘기하면 자, 준거 집단은 가치관이나 또는 행동 양식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야. 들을 얘기하는 게 준거 집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잡고 그 다음에 우리 공식 조직하고 비공식 조직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 얘네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공식 조직과 같은 말이 사회 조직이야. 사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 사회 조직이 뭐라고 그랬지? 규약, 절차가 구체화되어 있어. 그 다음에 위계와 그 목표와 경계가 뚜렷해. 그 다음에 지위와 역할이 명확해. 이 비공식 조직이라는 거는 자,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한다. 이 말이 뭐냐면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얘는 반드시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안에 있어. 근데 얘네 성격이 같아 달라? 성격이 다른 거죠. 성격이 다른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성격이 다른 것 때문에 이름이 달라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결이다.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결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자발적 결사체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야. 자발적 결사체는 친목 중심과 과업 지향적인 것들로 나눠지게 돼요. 친목 중심과 과업 지향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친목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1차적 관계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얘가 1차 집단 아니야. 야, 결사체 어디에 속한다고? 이익사회고. 모든 2차 집단은 이익사회에 속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얘는 2차 집단이야. 1차 집단이 아니라 우리가 얘를 배우는 이유들이 1차적 성격을 배우기 위한 거야. 얘 1차적 관계 또는 1차적 성격을 지닌 거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과업지향은 2차적 관계란 말이야. 자, 얘네를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면 돼. 1차적 깜짝 놀랐네. 1차적 관계라고 하면 얘는 뭐 동호회, 향후회 뭐 이런 것들이야. 종친회. 2차적 관계는 얘는 이런 거야. 시민단체나 이익 사회 아니고 이익 집단이야.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환경연대고 대표적인 이익 집단이 노동조합이야.
그래서 내가 노동조합 얘 뭐야? 이자공이야.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 조직이야. 알겠어? 이자공이야. 이런 것도 나중에 잘 해야 돼. 이거 뒤에 얘기들, 네? 요것도 있지. 마지막 얘기. 이익사회가 여기 A, B, C 요렇게 했을 때 A가 뭐야? 공식 조직이고 B가 자결이고 C가 비공식 조직이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어? 할 수 있겠어? 자, 일단 적으시고. 다 적었어? 시작한다. 2분 드릴게요. 준비, 땅. 너무 빠른가요? 30초 더 줄게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자, 볼게요. A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 결성되며 B나 C의 형태를 띌 수 있다. 자, A는 자발적 결사체일 거예요. B는 C를 기반으로 출현하며 C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B는 비공식 조직이고 C는 공식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 결사체는 공식 조직도 될 수 있고 비공식 조직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C에 해당하는 조직은 B에 속하지 않느나 B의 구성원은 C의 구성원이래요.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에 속하지 않는데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반드시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A는 1차 집단적 성격과 2차 집단적 성격이 공존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이고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형식적이고 수단적인 것들 이익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얘는 2차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몇 차적 관계라고? 1차적 관계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틀려요. 자, 그 다음에 B는 C에 비해 조직 규모가 크고 공식 조직이 더 크죠. 동질성도 높습니다. 자, C는 A와 달리 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공동사회에 대한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 구성원에 대한 공식적 통제 정도가 강하다. 공식적 통제 정도가 강한 것이 맞습니다. 자, 시민단체는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되지만 사내 동호회도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돼요. 가족이 해당되지 않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사내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에 해당되는데 사내자가 붙었죠. 비공식 조직은 이렇게 돼야 돼. 공식 조직 앞에 붙어 있고 더하기 자결이 뒤에 붙어야 돼. 1차적 성격이겠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 자, 동네 조기축구회는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그냥 온리 자결이에요. 동네라는 것이 공식 조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민단체와 동네 조기축구회는 C에 해당하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다. 시민단체와 동네 조기축구회는 C에 해당되지만 동네 조기축구회가 공식 조직이 될 수가 없죠. 시민단체는 공식 조직이 되는 거죠. 이 자공이니까. 기업의 노동조합 맞아요. 그 다음 자, A, B는 C와 달리 공식적 제재는 C가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A, C는 B와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공식 조직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자발적 결사체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직접적이고 대면적 접촉이 이루어진다니까 1차 집단이 나와야 되는데 1차 집단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비공식 조직은 1차적 관계를 지닌 거지 1차 집단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C는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집단이다. 공동사회에 대한 설명인데 틀렸다. A는 C와 달리 1차 집단에 해당된다. 모든 게 2차 집단이야. B는 A와 달리 구성원 간의 비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는요. 지금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네? 우리 25분 맞다고 돼 있어? 아니지? 틀렸지? 응. 아, 15분 맞다고 돼 있어? 이상하다고? 응. 아, 미뤄진 거 답안이 안 고쳐졌다. 얘. 이게 미뤄진 게 삭제한 게 답안이 안 고쳐져 있어. 답안은 안 고치고 삭제만 시켰나 보다. 뭐 어떻게 지금 인쇄 됐는데 어떻게 이 많은 책을 다 버려? Sorry. 사과할게요. 네. 잘 따라오세요. 알겠죠? 네. B는 A와 달리 자,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와 달리 비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에서도 비공식적 통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C는 B와 달리 공식 조직에 해당된다 맞고요. B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C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또래 집단은 B에 해당된다. 또래 집단은 1차 집단이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A가 모두 2차 집단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결은 2차 집단인 것이 아니다? 아니죠. 2차 집단인데 1차적 성격을 지닌다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B에서는 C와 달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관계가 주로 나타난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관계 2차 집단이 얘기하는 거죠. C에서 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죠. 틀렸어요. A는 전인격적인 인간관계가 주로 아니요. A는 자발적 결사체죠. 그래서 전인격적인 관계는 1차 집단이잖아. 우리.
우리 자, B는 C와 달리 공식 규범에 의해서 통제하는 건 C가 공식적 규범에 의해서 통제한다. C는 모두 뚜렷한 목적을 가진 과업지향적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다 채점 되겠어요? 네? 채점 되겠죠? 다음 볼게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겠네. 자료 수집 방법도 이렇게 돼 있겠네. 자료 수집도 문제에 삭제했잖아. 확인 한번 해봐. 자, 볼게요. 자, 관료제하고 탈관료제 얘기를 할 때 제가 요렇게 얘기했어요. 관료제, 탈관료제 풀 때 요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뭐냐면 요거예요. 얘가 뭐라고? 뷰로크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뷰로크라시라고 얘기했고 얘는 포스트 뷰로크라시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이게 뭐라고? 관료제 그 후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얘하고 다른 게 아니라고. 다른 게 아니라 얘를 보완한 게 이거야. 얘네 공통점을 보시면 첫 번째가 효율성이 커졌어. 효율성이 커졌어. 미안해. 커진 게 아니라 효율성을 둘 다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적 통제. 얘네 자체가 공식 조직의 그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공식적 통제나 2차적 관계를 강조한단 말이야. 강조를 해. 그 얘기는, 자, 규약과 절차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얘들아, 이거는 관하고 탈을 누가 더 크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둘 다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얘는 1분 30초면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읽고 빨리빨리 풀었으면 좋겠어요. 준비. 땅. 빨리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업무의 표준화가 높은 거는 어떤 거예요? 관료제에 대한 거죠. 그러면 A는 관료제, B는 탈관료제 이렇게 하고 갈게요. 업적에 따른 보상은 능력에 따른 보상이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정보사의 특성은 탈관료제니까 틀렸고요. 조직 운영의 유연성이 높은 거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탈관료제가 높은 거니까. 자,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 탈관료제니까 틀렸어요. 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 강조하는 건 A와 B를 비교했을 때 더 큰 거는 관료제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향한다 달리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거 A 맞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은 얘는 관료제의 특성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무사 안일주의로 인한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 관료제 맞아요.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용이한 거는 탈관료제예요. 틀렸어요. A는 B와 달리 공식적 통제 방식으로 갈등을 달리가 틀렸네요. 틀렸어요. 자, 상향식 의사결정과 수평적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거 B 맞습니다. B는 업무 결정권이 분산되어 구성원의 창의성 발휘가 더 용이하다 맞고요. 자, A는 B에 비해 중간관리층의 비중이 높다. 중간관리층의 비중이 높은 거 관료제 맞죠? 재량권이 큰 거는 탈관료제 맞고요. 비공식적 규범을 통해 구성원 통제 안 돼요. 그 다음 대규모 반복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유리한 것 탈관료제 관료제 맞고요. 관료제 맞고요.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맞습니다. 목적 전체의 원인이 되는 거 관료제의 역기능이죠. A는 구성원이 바뀌어도 지속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한 거 매뉴얼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B는 무사 안일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무사 안일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거 예, 관료제의 특성이죠. 자, 그 다음에 공개 경쟁을 통해 지위를 획득할 수 있으며 하나 더 써야 되겠네. 이거 미안해요. 공개 경쟁. 자, 연공서열에 따라서 연공서열이 틀렸어요, 여기. 연공서열을 틀렸어요. 창의성과 융통성이 제한된다 틀렸어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체크하실 수 있죠? 마지막 일탈에 대해서 볼게요. 일탈을 볼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것들 일탈은 자, 거시적 관점에 기능론에 아노미가 있죠. 갈등론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불평등한 사회구조, 한 사회구조, 구조적 모순, 그 다음 지배와 피지배 얘 나오면 무조건 다 틀렸다고 선지가 알겠어? 갈등론은 제시문이 안 나와요. 자, 아노미는 뒤하고 뭐하가 있어요? 뒤하는 급격한 사회 변동이고 뭐하는 목표와 수단의 괴리라고 얘기했어. 상상론에서 미시적 관점에서 상상론에서 다시 차교와 낙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낙인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차교 같은 경우에는 학습, 일탈의 정당화가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낙인 이론에서는 얘는 낙인 자체가 객관적 기준이 없어 차별적 제재가 나타나는 거야. 차별적 제재가 나타나고 객관적 기준이 없는 차별적 제재. 그리고 얘는 이러한 차별적 제재로 인해서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2차적 일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낙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입니다. 준비, 땅. 저기 편집하시는 분. 답안, 그랬을 때 답안을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답안을 안 줬나? 두 번째, 제대로 안 했다. 했어? 안녕. 나 갈 거야. 그래, 맞아. 그래. 저거. 우리 스크린이라는 프로그램 깔 거야. 100만 원 거의. 1년에 100만 원. 많이 드시면. 나 목숨 걸 거야. 자, 푸셨나요? 안 접냐? 안 접냐? 맞았냐? 같이 해볼게요. 자, 사회 계층과 범죄율 간의 부의 관계가 나타난듯 계층이 높을수록 범죄율은 낮아지고 계층이 낮을수록 범죄율은 높아진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둘을 획득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은 계층에 따라 차등분포되어 있고 상위 계층에 비해 문화적 목표와 합법적 수단의 불일치로 인해 긴장의 정도가 커서 일탈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일탈로 규정되는 과정이 규범 위반보다 더 중요한 변이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차별적 반응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난대요. 그럼 얘는 낙인에 대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일탈 행동이 하위 계층의 부적응에 기인하거나 사회의 차별적 반응의 결과라는 주장에 문제가 있고요. 타인들과 지속적인 대면 접촉으로 인해서 나타난대요. 차교에 대한 얘기죠. 가볼게요. 자, 가와 달리 사회적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사회화하지 못한다. 자, 사회화 동그라미 쳐요. 사회화와 관련된 거는 디르켐의 아노미와 관련이 커요. 사회화는 디르켐의 아노미와 관련이 큽니다. 왜냐하면 디르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죠?
디르켄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사회 변종으로 인해서 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하거나 이런 거잖아. 저게 차교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규범은 사회 제도잖아. 제도에 대한 사회화라는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디르케메 아노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거는 뭐지? 차인데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되지. 학습. 학습이 들어가 있으면 차교. 학습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둘 다야. 낙차야. 타인과의 개인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낙차고 학습이 들어가면 차에 대한 얘기야. 자,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거 거시적이니까 가에 대한 얘기겠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가는 행위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반응은 낙인에 대한 거니까 틀렸습니다. 지배 집단의 기득권 보호, 갈등론이니까 틀렸지. 계급 간의 갈등론이니까 틀렸지. 비행 집단과의 교류로 인한 잘못된 사회화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이거는 제가 평가원 선지라서 그대로 놔두긴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내용의 사회화야. 차교로는 잘못된 사회화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화에서 잘못된 내용들이, 그러니까 일탈의 내용들이 사회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 낙인이 두 번째니까 얘 틀렸지. 다의 관점이죠. 지배적 규범이 약화되거나 얘는 뒤하니까 가에 대한 얘기니까 틀렸어요. 얘 뒤야. 그 다음에 가의 관점이 거시적이에요. 가의 관점이 거시적이에요. 가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맞아요. 얘는 거시적, 얘는 미시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 통제와 착취를 정당히 하는 불평등한 구조. 예, 갈등론이니까 틀렸죠. 낙인은 이 문장 중요합니다. 이 문장 중요해요. 행위의 속성이 아닌, 그러니까 일탈의 객관적 기준이 없고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다는 차별적 제재가 아니라 차별적 교제예요. 차별적 제재는 낙인에 대한 얘기예요. 나는, 자,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범의 재정립은 뒤하의 해결책이야. 틀렸어. 자, 지배적 가치를 사회화하지 못한 사람이 일탈을 저지른다는 거 뭐라고 그랬지? 디르케메 아노미라고 했어요. 틀렸어. 무규범 상태 디르케메 아노미야. 틀렸어요. 학습 과정, 학습에 동그라미 치고 얘는 차에 대한 거야. 틀렸어요. 17번.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일탈이 반복적 일탈로 이어지는 것들, 이거를 낙인이라고 하죠.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다는 규범의 해체, 얘 디르케미야. 가치관의 혼란, 디르케미야. 틀렸어. 자, 나는 일탈행동 병리현상, 얘는 기능론에 관련된 얘기니까 틀렸어. 갈급 갈등의 산물은 갈등론에 대한 얘기니까 틀렸어. 낙인은 행위가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차별적 제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맞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보고 싶을 거예요.